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10년 된 집을 살까요? 팔까요? 보유할까요?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을 집을 갖고 있었다면 이미 차익이 많다는 거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한 달에도 엄청 강산 변하듯이 요즘 같으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10년 된 부동산, 그 중에 아파트나 집을 보유할까요? 팔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저 역시 10년 이상 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2005년에 샀거든요. 근데 2005년에 살 때의 가격과 지금은 2배, 2.5배 이상 올라 있고요. 또 그 집의 스토리를 보면 2005년에 샀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보다 약간 밑에였거든요. 근데 이 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2012년, 13년 요때는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14년까지도 오를 기미가 없다가 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 16년 오르다가 17년도 조금씩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다음 18년 조금 더 오르고 근데 19년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년의 주기가 손으로 왔다 한다면 이렇게 U자 모양이었어요.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 U자 모양의 시작점과 끝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많이 올라 있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10년 주기, 부동산에는 10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어떤 현상이 날지 지금처럼 더 오를지 하는데 제가 부동산 전망 1탄부터 5탄을 했어요. 그 중에 저금리 시대, 유동성의 팽창과 집중, 그리고 서울의 집값의 그 폭등 같은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2020년 저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만 보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왜?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가면. 왜? 내놓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호가는 계속 올라가요. 또 제가 잠실에 집이 하나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거기도 집을 2005년에 샀던 것 같아요. 2005년 12월인가요? 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 케이스를 통해서 10년 된 집을 팔까요? 아니면 보유할까요?인데요. 저한테도 질문을 합니다. 저는 집이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번 6월까지 팔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통해서 좀 더 절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양도 차익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 장보특이라고 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이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정말로 더 안 되면 지금 다주택자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놓으라고 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안 내놓는다면 아마도 이건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당장 집을 줘야 되는데 지으려면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3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극과 극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 더 심해졌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시골 친구들 한 8명을 만났어요. 인천에 사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집 때문에 정말 화난다. 인천에 사는 나는 집이 안 올라.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은 너무 뉴스에 보는 집은 기본이 20, 30억은 숫자도 아닌 것 같아. 절망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뭉클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동산을 전망하거나 부동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가슴이 좀 찡합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거는 잘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2의 인생에서 저한테는 정말 즐거움입니다. 아침에 샤워를 해서 면도 하고, 또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운동을 좀 합니다. 왜? 제가 유튜브를 찍으려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전망이나 부동산 관련된 일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니 가슴 아픈 일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절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누구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집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보유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정책이 온다 한들 서울에 있는 집을 다시 사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첫째는 대출이 안 됩니다. 15억 이상이면 대출 제로, 9억 이상이면 뭐 20%에서 40%. 그러면 앞으로 더 센 정책이 나와서 심지어 허가제까지 들먹였다가 그냥 사그라졌는데요. 1년의 과정을 보면 더 센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더 높아질 거예요. 보유세 더 늘어날 거고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더 요율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보유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아서 올 6월 안에 내놓아야 되냐 하는데, 저라면 저는 보유할 것 같아요. 왜? 시장의 관망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서울 시내에 집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조금 더 유예하거나 아니면 줄여준다는 것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보다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절약하는, 즉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는, 당장 공부를 못하더라도 공급과 관련된 뉴스가 더 나와야 돼요. 경제학은 심리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뉴스를 접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지금의 폭등은 좀 더 잠재울 수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균형 가격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기다린다. 또 그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살 용기도 없고, 그 다음에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찰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또 그런 현찰을 집에다가 묶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모든 자금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 내역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건요, 개인과 회사와 구별이 잘 안 돼요. 요즘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 중에 조언하고 싶은 거는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와 각각의 법인 계좌나 아니면 용도가 틀린 것을 구별해서 송금도 하고 관리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관리하면 세무조사뿐만 아니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된 집을, 10년 이상 된 집을 보유한다면 이제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제일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금 무섭다고 하는 놈 치고 부동산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부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가진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가진 사람을 욕하면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남았을 때 저는 좀 임기를 채워주길 바랬어요. 아무리 잘못해서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돼요. 정말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서 탄핵해서 감옥까지 가는 시간에 우리 국민들은 다 그 뉴스에 귀가 눈, 코, 입이 다 빠졌습니다. 경제는 실물 경제는 더더욱 안 좋고 지금 실물 경제 계속 연장입니다. 안 좋죠.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하고 싶어요.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가 한번 위축되면요 어렵습니다. 아니 그거 몇 달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우리나라에 없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망 중에 저는 10년 이상 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저는 보유하는 것이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보유하는 것 대신에 증여하는 방법, 일부의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 또는 자식에게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을 해서 지분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절약하고 증여나 상속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어요. 주로 지금 비싼 아파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누가 멍청하게 그만한 세금을 내겠어요. 그래서 세금 무서워하는 놈 치고 부동산 투자 못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세금은 이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지 이익이 없는데 세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깡패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이상 된 집을 보유할까 팔까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저라면 좀 더 관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궁금하면 2020년 부동산 전망 1탄에서 5탄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다시 보시면 제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